여러분, 라임 사태는요 희대의 금융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기극이었습니다. 그 사기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라임 자산운용이 펀드를 만들면서 모펀드 4개를 만들었어요. 모펀드 뭐 프루토 테티스에서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면서 그에 대한 수익률을 5% 주겠다, 8%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금리는 많이 줘봤자 1.12% 주는데 아니면 1.2% 주는데 아니 여기는 뭐 5%에서 8% 준대. 그러니까 많이 막 가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 이 회사는요 5조 9천억 원이 될 정도로 5조 9천억 펀드 금액이 말입니다. 설정액 금액이 갑자기 1등 회사가 됐어요. 2019년 7월 달에 말입니다. 헤지펀드 업계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5% 8% 주려고 해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지금 어디다 굴릴 거예요? 결국은 위험자산에다가 돈을 굴린 거예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도 크고 돌아오는 돈 버는 것도 크고 그런 자산에다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처음은 이렇게 한두 번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사람들한테 더 나눠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투자가 이상한 데로 흘러요. 아무데나 투자해요. 아무데나. 투자하라 하는 곳은 다 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심지어는 뭐 연예업계에도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연예업계, 엔터테인먼트 업체 말이에요. 기획사 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2개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수익률을 계속 줄 수 없으니까 5% 8% 계속 줄 수 없으니까 자산은 묶여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펀드 엄마 펀드 4개 밑에 아들 펀드를 만든 거예요. 아들 펀드. 아들 펀드를 17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상해서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고 또 돌려달라고 하면 아들 펀드 또 하나 더 만들고 그야말로 자펀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수익률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러다가 미국 업체한테 투자하게 됐죠. IIG인가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그룹인가요? 이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 업체예요. 여기다가 무역금융펀드에다가 투자를 세게 했습니다. 2천억 넘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웃기게 그 IIG라는 회사도 폰지 사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폰지 사기. 폰지 사기가 뭔가 하면 아무것도 자산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금을 또 담보로 해서 또 있는 것처럼 계속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걸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바로 폰지 사기 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다가 미국 금융당국에 걸려서 그냥 등록이 취소되어 버렸죠. 등록이 취소가 됐는데도 이 라임 자산운용은요 계속 펀드를 팔았어요. 그것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5개월 동안 계속 파는 거예요. 누가 팔았느냐? 파는 거 자펀드에서 자펀드가 팔리거든요. 자펀드를 어디서 팔았느냐? 모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이렇게 펀드를 모을 수 있고요. 자펀드는 은행이나 금융회사, 증권회사 이런 데서 내가 팔았습니다. 뭐 우리은행,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이런 데가 팔은 거예요. 그야말로 믿을 만한 데가 팔았잖아요. 그러니 막 샀죠 다. 자펀드에. 근데 이게 미국의 어떤 무역금융펀드가 깨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그러면서 아이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주겠어. 환매 중단을 선언한. 이제 자펀드를 만들다가 이제 더 이상 못 만든다. 게다가 이게 부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금융감독 쪽에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조사를 시작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펀드가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금액이 무려 말입니다. 1조 6천억 원입니다. 1조 6천억 원. 1조 6천억 원이 되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문제는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걸 만든 장본인은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쩐주예요. 쉽게 말하면 돈을 댄 사람이 처음에 돈을 대면서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드를 계속 만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준 거죠. 그러면 돈을 대고 운영은 누가 했느냐? 이종필 부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이종필 부사장. 여기 우리은행 출신입니다. 펀드 매니저고. 여기가 막 자펀드를 만들면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이 둘이가 원흉이다. 그 둘이가 이제 검거가 됐다. 잡았다.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금방 잡네요. 그죠? 제가 어제 말할 때만 하더라도 이들을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예, 금방 잡았습니다. 이게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진흥범죄수사대에서 23일 오후 9시 서울 모처에서 잡았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자, 이제 앞으로가 이게 어떻게 파장이 불까? 참 난리도 아니죠. 왜냐하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이분은요, 일단 광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금융당국의 팀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경제수석실로도 갔습니다. 행정관으로. 김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체포됐죠. 그러면서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은 둘이 친구예요. 광주 출신의 친구인데 평소에 나 이런 인맥 있다 이렇게 하고 과시하고 다녔던 거예요. 굉장히 과시하고 다녔어요. 과시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런 인맥들하고 무슨 거래가 없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게다가 금융당국에 있었던 금감원의 팀장으로 있었던 이 김모 씨라는 청와대 행정관, 여기는 또 어디다 로비를 했을까? 이 로비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정치권, 금융권, 정부까지 얽히고 설키고 진짜 많이 얽히고 설켰다는 거예요. 헤지펀드 업계 1위가 됐고 5조 9천억 원이나 모았고 그중에 1조 6천억 원을 이렇게 날렸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요,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라임 사태 자체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스캔들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얼마나 어떻게 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권력 차원에서 덮이거나 또 검찰 수사 차원에서 왜곡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명확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시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